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의 영어 쓰기 접근법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쓰기라고 하면은 이 출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출력이다 보니 누군가는 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이의 쓰기를 봐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쓰기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쓰기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책도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방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 쓰기라는 것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인풋이 당연히 중요하죠. 영어는 언어이고요. 언어는 당연히 인풋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인풋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독해를 한다거나 단어를 외운다거나 혹은 영어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영상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기타 등등의 모든 활동들이 어디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인풋, 즉 우리 귀나 눈으로 들어가는 것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고요. 언어는 표현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아웃풋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리를 한다거나 혹은 야구를 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골프 프로님, 백종원 대표님, 기타 등등 이런 전문가가 유튜브나 혹은 기타 등등의 채널에서 하는 영상만 계속해서 10시간이고 5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보면은 또 한 초급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워낙 본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보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 골프 스윙, 야구 투수가 던지는 것 혹은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듣고 보는 것도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듣고 읽은 것들을 아이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대로 뱉어내고 즉 말이 되겠죠. 스피킹 혹은 글로 써내려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했고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읽어봐도 이 글이 하나의 영어 글 같네 라는 느낌이 들고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피드백은 받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출력을 수정하고 즉 머릿속에서 구조를 수정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체계를 변경시켜 나가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어휘의 의미를 나는 A라고 알고 있었는데 B구나 라는 것을 수정해 나가고 그런 의미 협상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완성되고 풍성하고 정확한 아웃풋 즉 출력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성공적인 영어 습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신, 즉 영어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부모님 입장에서 영어 아웃풋을 봐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급 혹은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학원이라든가 영어 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혹은 스피킹을 다뤄주는 원어민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혹은 그런 화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서서히 생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떤 친구들은 좀 이렇게 실력이 된다면 미취학일 수도 있겠죠. 혹은 만약에 영어 노출이 늦었다면 고학년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초등 저학년 수준에 있어서 영어 쓰기를 쉽게 접근하고 영어 쓰기에 대한 감을 알아가고 그것을 충분히 출력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하실 수 있고요.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Guided Writing이라고 합니다. Guided Writing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 쓰기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책이라는 것이죠. 어떤 책이 옆에 가이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받는 그런 글쓰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계별로 쓰기, 그 다음에 이 썼던 것을 뭔가 옆에 또 가이드가 있겠죠. 어떤 도움 말들 혹은 가이드를 통해서 문단어로 바꿔보기, 또 그래서 자기가 써낸 거를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기,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따라만 가니까 부모님도 내 아이가 이거 하네? 라는 느낌.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도 이거 되네? 라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쫙 써내려가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풍성한 글을 쓰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 단계는 사실 많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가이디드 라이팅을 해보면은 아이도 영어 어순이나 이런 기초적인 초중급 수준의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이디드 라이팅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원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 원서라고 하면 나는 영어 원서 잘 몰라, 너무 어려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가이디드 라이팅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원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리더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Guided Reader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출판사에서 영어 문자 읽기 혹은 영어 단어, 문장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 자체를 목적으로 애초에 제작한 책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리더스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RT가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전 세계에서 대략 한 8천만 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린 아주 재미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중학년이 보면은 너무나 공감이 가능하고 또한 재미도 있는 그런 리더스북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저작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사서 쓰기책으로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기반으로 똑같습니다. 이 원서를 기반으로 만든 저의 책이 바로 이런 로빈 히ll 스쿨의 가이디드 라이팅 영어 쓰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디드 라이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제가 쓴 책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자, 1차적으로 여기에 어떻습니까? 영어 원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영어 원서는 영어 원서대로 독서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말 의미를 모를까 싶어서 제가 직접 번역을 당연히 다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독서로도 당연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책들 중에서 우리말 책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싹오싹 시리즈처럼. 맞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책에 나오는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학년 수준에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새로운 단어들을 쭉 훑어봅니다. 그런데 아주 부담스럽고 어렵게가 아닌 그림을 통해서 따라 써보기, 그 다음에 한글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이건 이렇게 써보는 거,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무래도 말로 접하는 것보다는, 단어로만 접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약간의 뭐 퀴즈라든가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활동들을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디드 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 어순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어순을 알아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주어가 와야 돼, 그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주어, 동사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영어 문장은 이런 걸로 시작해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월요일은 화창한 날이었어요 라고 여기 있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월요일만 적는 거예요. Monday로 시작하는, 그러면 아이가 따라 적는 거죠. Monday 한번 따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아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원래 단어 공부를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이거를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면 귀찮고 짜증나지만, Monday 그냥 한번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월요일은 Monday라는 그런 스펠링도 당연히 부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문장은 처음에는 이런 말로 시작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요일을 먼저 적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Monday was, 주어라는 막 설명은 없지만 Monday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구나. 여기에 의미로.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거 다음에 이게 있는구나를 그냥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Monday was a sunny day를 여기 덧붙여가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 정도로 쪼개서 Monday was a sunny day 이렇게 쪼개서 단계별로 써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문장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그런 사례들이 누적이 되어 간다는, 표현할 때는 이런 어순을 띠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앞에 이런 말을 두고 뒤에 이런 말을 두는구나를 본인이 터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인풋, 듣고 읽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왜 부족하냐면 실제 행해보지 않으니까 체득하게 되는 그 강도나 정도가 아무래도 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따라 써보면서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한마디로 처음에는 아이도 생각하잖아요. 남들은 좀 쓰는 것 같은, 난 영어에 좀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거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동시에 줄 수 있고요. 실력도 함께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세 단계로 쭉 해보고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및 중학년에서는 꼭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들이 완성이 되겠죠. 그 문장에서 내용을 바꿔 적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바꿔 적을 또 다른 옵션들을 여기에 제시를 해줍니다. 당연히 그림과 함께, 짤막한 그림과 함께 단어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다시
넣어보는 거죠. 여기에 모델로 샘플 라이팅을 아까 전에 단계별로 해보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그 안에 들어갈 동일한 문장 구조 안에 들어갈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적어보는. 그러니까 아까는 Monday가 나왔다면 Thursday, Sunday, Friday, Wednesday가 나오면서 여러 요일들을 또 다뤄보면서 이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해 나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들으면서 써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써보는 거는 여기 있었던 단순히 하나의 샘플 문장이 아니라 위에 있었던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내가 아까 전에 바꿔 쓴 것을 들으면서 또다시 또 다른 형태로 인풋과 아웃풋을 결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출력해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한두 문장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왔던 여러 문장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 8문장 정도 쭉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유의미한 단계별 쓰기, 바꿔 쓰기, 그 다음에 바꿔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다시 써보기, 이런 것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또 학생들 보고 처음에 문장을 결합해서 문단으로 적으라고 하면 문단이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문단이라는 건 여러 개의 짜임새 있는 문장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한 문장 적기도 힘들지만 문단 적는 거는 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연습했던 이렇게 쭉 단계별 쓰기 그 문장들을 쭉 모아서 약간 손을 모아서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쓴 것들을 쭉 연결, 순서는 살짝 다를 수도 있겠지만 쭉 연결하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의 짜임새 있는 덩어리가 되는구나. 그 덩어리가 바로 문단이 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또 문단을 접하고 거기에 이제 방금 유의미하게 배웠던 그런 포인트들을 학습하면서 다시 한번 써서 집어넣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쓰기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생활에서 써야 되잖아요. 이 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말하고 쓴다라는 것은 메시지 전달. 즉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를 표현하는 일기라든가 또한 메모라든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또 바꿔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나 뭐 메모글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문단으로 글쓰기 한 걸 또 다르게 형태를 바꿔서 약간 어법적으로 약간 수정을 했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바꿔 적을 수 있도록 이런 유의미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단으로 바꿔 적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카톡 메시지처럼 제가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단어, 문장, 모순, 단계별, 그 다음에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또 들으면서 바꿔 쓰고, 그걸 문단으로 2번 이상씩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 쓰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 가이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것, 하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미 이 책들이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면서 이거 사실은 이 로빈 힐 스쿨이 28권짜리 원서 시리즈예요. 거기서 제가 5권, 1, 2, 3, 4, 5권을 선정하여서 출판사에서 계약권을 사와서 제가 이렇게 쓰기 책을 기획을 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해보신 분들은 이거 5권이라서 너무 아쉬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쉬움을 느낄 만큼 참 잘 만들어진 책이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하고 쓴 이 5권의 소재들을 보여드리면은 이것은 친구 관계에서 남녀 간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다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 Playground Problem, 그 다음에 100 Days라고 해서 학교에서 뭔가 하는 이런 기념일이라든가 약간 작은 이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oo Many Valentines라고 하면은 이 남자들 중에서도 보면 약간 또 자존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 발렌타인데이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거기에 소재를 녹여서 친구 관계를 잘 풀어내 보았고요. 거기에서 친구들의 배려라든가 선생님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공감하고 관찰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The Counting Race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협동이라든가 수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고요. The Pumpkin Patch라고 하면은 아이가 현장 체험 학습에 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충분히 일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겪을 법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기에도 적합하고 그걸 표현하기에는 더더욱 더 적합한 그런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유의미한 책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쓰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아이가 스펠링을, 이 철자를 자꾸 틀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너무 많이 철자의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단어, 철자의 이 스펠링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가 영어 단어를 학습해 나가고 쓰기를 해 나가면은 이것 때문에 내용을 풀어내는 쓰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꾸 이 철자에 관해서 뭔가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쓰기를 해보면은 이게 원서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서 안에서 올바른 철자를 무의식 중 의식 중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고요. 그거를 본인이 써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오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수개월 당연히 걸립니다. 좀 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쓰다 보면은 서서히 정확성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 school이라고 하면은 SCOOL이라고 혹은 SCUL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SCHUL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이게 조금씩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철자 3-4개 틀렸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철자가 한두 개 틀려 있고 또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만 틀려 있고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맞게 쓰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다. 틀렸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이 철자들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글을 쭉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철자들이 많이 틀렸는데 이게 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확도가 높아지고 유창성도 높아지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틀렸는지 좀 적게 틀리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철자의 정확성을 강조를 하면서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아이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을 뱉어내는 그런 것들을 출력하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정확성은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까지는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입장에서 접근하기 좋은 영어 쓰기법 가이디드 라이팅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기획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이 책 정말 유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활용해보시고 활용해보신 후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효림파파였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